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월세 500만원 아니 10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지방에서 낙찰받은 물건으로 월세 7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방의 똘똘한 한 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액 투자로 한 달에 월세를 7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거짓말 같은 그런 물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가구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다가구가 많은 곳에 이렇게 신축이 있다는 것은 수요가 좋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구축을 허물고 이렇게 신축으로 다시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러 온 물건은 신축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제가 다가구라고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다세대로 되어 있어요. 다가구는 세대수가 많아도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다세대는요, 호수별로 개별 등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총 세대가 15세대인데요 주인이 15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저의 수강생이 전체를 낙찰받아서 15채의 집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15채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중에서도 다주택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따져보면은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2006년 사용 승인일이에요. 약 19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그 다음에 지방이고 주변에 정말 좋은 인프라라든지 뭐 랜드마크할 그런 곳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다가구가 많은 주택가에서 오래된 건물로 한 달에 월세를 700만원 이상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 수업을 듣고 제가 좀 노후된 다가구로 월세 수익을 좀 많이 낸 그런 사례를 듣고선 본인도 다가구로 월세를 받고 싶다, 이런 로망으로 열심히 물건을 찾았어요. 그런데 신축 다가구는 신축이니까 비싸고, 또 좋은 지역에 있는 거는 땅값이 비싸니까 비싸고, 전국에 있는 물건을 보다가 오늘의 물건을 발견하고선 임장을 오셔서 이 물건을 입찰해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시세보다 물론 싸게 낙찰받았지만 더 싸게도 낙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1억 초반대의 투자 금액으로 700만원 이상 월세 세팅한 것을 보고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19년 정도 된 건물의 외관입니다. 주변에 다른 다가구에 비해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15세대가 있는데요, 12세대는 다 월세가 세팅되었고요, 3개 세대는 단기 임대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이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요, 이런 다가구 같은 원룸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CCTV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4층 건물인데요, 구축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구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제가 볼 땐 좋은 점이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는데 월세를 700만원이나 받다니 정말 놀라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층에 6가구가 있습니다. 복도도 되게 넓죠. 4층에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 세대 하나, 양쪽에 세대가 있습니다. 옥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가구를 볼 때는 옥상에 방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염으로 조금 보이지만 방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4층에 올라왔지만 전주 시내가 다 보일 정도예요. 보시면 가까이에 다 다가구 뭐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찰 받으신 분은 이 지역에 거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투자 금액 그 다음에 투자 수익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이 물건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리모델링도 본인이 거의 반셀프로 진행하셨어요. 물론 뭐 싱크대나 뭐 욕실 공사 이런 거는 다 의뢰를 했지만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당근마켓에서 벽걸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본인이 직접 설치도 하고요, 세탁기, 뭐 건조기 이런 것도 다 사셔갖고 직접 다 넣으셨어요. 여기 총 15세대 인테리어 비용이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 집당 250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있어서 이거 너무 허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룸 하나를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출입문도 상당히 상태가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터폰 이제 새로 교체하셨다고 해요. 이것도 교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타일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페인트 덧방한 자국이 조금 보입니다. 원룸인데 중문이 있네요. 회원님께서 비포 사진도 우리 행복재테크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보면은 정말로 임대차 계약을 할까 고민스러운 집이었어요. 진짜 노후된 원룸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리모델링을 살짝 했을 뿐인데 깔끔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곳으로 변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기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해요. TV, 전자레인지와 뭐 전기 포트, 그 다음에 냉장고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이 원룸으로 평균적으로 9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춰야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월세를 좀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수익률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특히 전주에서 전주국제영화제 하잖아요. 그럴 때 더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방과 이렇게 중문을 만들어 놨네요. 공간을 분리시켜 놓은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싱크대는 새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인덕션 같은 거 넣어 놓으셨고, 또 의자도 있고 깔끔하죠. 냉장고 아마 이것도 당근마켓으로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집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곳이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색깔도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잘 하셔갖고 그만큼 효과가 좋아 보입니다. 보통 원룸일 때 이렇게 반쪽짜리 작은 욕실장을 대부분 써요. 그게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다 이렇게 욕실장을 큰 걸 넣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잘했다. 통일감도 있고 수납력도 좋고 또 넓어 보이고, 만약에 혹시 작은 공간에 욕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큰 수납장 넣는 것도 팁이 될 것 같고요.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을 통일했어요. 더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휴지거리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동방의 욕실 자재들을 씀으로써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가 된 것 같아요. 보통 다가구가 아까 우리 밖에서도 본 것처럼 다 옆집 벽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자마자 옆집 벽이 보이면 조금 삭막하고 이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르르 커튼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그래도 되게 감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열면은 베란다에 세탁기와 편의를 위해서 또 건조기까지 가져다 두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가 보이는 것보다 예쁘게 가려놓으니까 싱그러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집이 보이는 구조예요. 블라인드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 설치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바닥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어요. 이것도 되게 센스가 있죠. 리모델링 된 원룸을 둘러봤는데요. 총 15세대에 6,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가전이나 또 가구 이런 게 다 넣었는데 6,700이면은 정말로 아주 가성비 있게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정말로 천지차이예요. 고급스럽게 하시려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테고, 오늘 회원처럼 가성비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발품과 손품을 팔면은 저렴하지만 이렇게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많은 비용을 절약하면서 이렇게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8억 9,550만 원인데요. 한 번 유찰돼서 6억 2,60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6억 3,77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대출을 80% 받아서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율은 현재 한 5% 정도 내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세대의 보증금이 현재 한 7,4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회수돼서 총 투자금이 1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억 2,800만 원, 약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금으로 한 달에 월세를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이자 200만 원 정도와 인터넷 사용료, 그 다음에 건물을 청소만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청소 비용이 매달 6만 원 이렇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딱 3가지만 고정 비용으로 나가고, 요것만 빼면 순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2023년도에 낙찰을 받으셔서 이미 원금을 다 회수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투자금 없이 매달 500만 원 이상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통화 연결을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이 동네 좋아 보이는 거 없는데 왜 이 동네에 입찰하셨어요? 원룸 수요가 충분하다고 인장을 했을 때 느껴졌었기 때문에 부동산 통해 가지고 알고 네. 그다음에 시세도 원룸, 투룸, 쓰리룸 시세가 좀 적정했어요. 수익률이 날 만한 그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월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700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기분이 어땠어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실생활에 바로 와닿는 경험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좋아하고 목돈을 또 만들어서 나중에는 재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 투자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다가구 투자는 처음이고요. 빨간쪽 선생님 수업 듣고 현금 흐름에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투자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월세를 받는다는 게 가장 좋고요. 제 자산이 토지, 건물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한 감도 있고 나중에 노후가 돼서 감가상각이 떨어져서 이제 신축을 하더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5채가 한꺼번에 생기는 거잖아요. 뭐 무섭진 않았어요? 세금이 가장 체감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 계산을 하고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부담이나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대 세팅은 얼마나 걸렸어요? 인테리어 하고 나서 한 2달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관리하러 몇 번 와요? 언제 한 번씩 간다 이런 건 없고요.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어서 크게 뭐 AS나 관리해 줄 일은 없고 건물 청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주를 주고 청소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꼭 갈 일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나 수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부 수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뭐 통상적으로 치면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 수도권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 투자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제 건물에 대한 컨디션을 보고 수리를 했을 때 충분히 월세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매도될 만큼의 적은 금액으로 제가 매입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급매로 내놔도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이라도 제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이 다 있었네. 나름 임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임장을 열심히 해야지 또 이런 매력적인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또 싸게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급매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상태고. 좀 이건 낯간지러운 질문이긴 한데 제 수업이 도움이 됐나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네.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뭐예요? 투자자들이 초보부터 시작한다면 내가 건물주가 된다는 상상은 많이는 못 해볼 것 같아요. 그 상상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도움이 됐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구 투자를 고민하다가 못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배우면 또 기회가 생기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내가 과연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실행하지 않고. 근데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실행하신 분은 곰돌이님처럼 아주 훌륭한 월세 이렇게 받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인터뷰와 또 집 구경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투자 어떠신가요? 지방이라서 투자가 두려우신가요? 내가 과연 지방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물건을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앞서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재테크의 게시판에 있는 많은 사례 글을 보시면 좋은 수익으로 만들고 있구나, 또 좋은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그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든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종부세에서도 주택수를 제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 15채 주인이라고 했어요. 취득세 중과나 또 종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셨을 텐데요. 15채나 되고 건물 면적이 138평이지만 한 집당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여기가 공시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종부세도 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는 이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방에 있지만 적은 투자금으로도 훌륭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실 때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